불안함이 어디서 오냐면 제 경험상 내 스스로에게 솔직하지 못해서 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인정하지 못할 때 불안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언제 불안한지, 나의 불안함이 어디서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은 이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시죠. 예를 들어 자식이 전쟁터에 나갔다. 그럼 부모 마음은 엄청 불안하겠죠. 아니면 수술실에 들어갔다. 너무 불안하겠죠. 내 스스로도 병원에 갔는데 이상이 있어서 검진 받았더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안하고 이러죠. 열심히 하던 사업이 내일 모레 부도 처리가 나게 생긴 거예요. 불안하겠죠.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가려고 때로는 다른 여자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 또 불안하겠죠. 그러면 이 불안함이 정녕 사업이 망하는 것 때문에 거기서 생겨서 나에게 왔느냐, 나의 연인이 잘못해서 나에게 왔느냐, 아니면 내가 병이 났을 때 그 병 때문에 나에게 불안함이 왔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식이 있어서 불안함이 오는 건 이거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라고 치고 다른 경우와는 떨어뜨려 놓고 생각해야 합니다. 저도 부모가 돼서 알겠지만 자식을 낳는 순간 그 짐, 그 불안함의 짐은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거는 열애로 둡시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불안할 때 이 불안함이 어디서 오느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공연을 했습니다. 시범도 했고 예술의 전당에서도 하고 전국무용제, 때로는 외국에 가서 파리 무술축제 이런 데 가서 했어요. 그 전에 자잘하게 또 많이 했고 상당히 많이 그런 무대에 섰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무대에 설 때마다 너무 불안한 거죠. 몸이 떨리고 막 식은땀이 나고 전날부터 뭘 못 먹겠고, 제가 또 신경이 또 좀 예민해 가지고 잘못 먹으면 얹혀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나름대로 온 신경을 써서 그런 공연이나 시범들을 잘 소화했는데 제 스스로 저에게 불안한 게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그 공연장 앞에서 쪽팔리게 떨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 불안함이 어디서 오는가 봤더니 제가 준비를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98%, 7%까지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좋은 컨디션으로 무대에 서서 올라갈 때는 그 불안함이
덜했어요. 그 불안함이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준비를 많이 못할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 또 저는 그 시범을 뭐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해야 되겠다는 상황이 나면 일상에서도 바로 가서 했으니까 내 맘대로 되는 상황들이 아닐 때 나의 컨디션이 내가 생각하는 100% 가까이에 대한 몸 상태나 마음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올라가서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때로는 내가 게으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게을리 해서 준비를 많이 못했을 때 예전에 컨디션 좋았을 때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불안함이었어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나는 참 솔직하지 못한 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100% 준비를 했으면 100% 보여주는 게 당연하고 내가 50% 준비했으면 50% 보여주는 게 당연하다. 근데 50% 준비해놓고 100% 준비한 것처럼 결과가 나오길 바라니까 나는 내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무대에 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쁜 놈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항상 100%로 수련 연습을 해야 되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 100% 준비가 됐으면 100%를 보여주는 걸로 하고 50% 준비가 됐으면 50%만 정확하게 보여주는 마음으로 올라가면 되겠다. 내 자신에게 솔직해지자. 50% 준비해 놓고 100%의 호응을 바라지 말자. 다시 말해 100%의 결과를 바라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리했어요. 그랬더니 불안함이 많이 가셨습니다. 그전에는 그게 용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나는 항상 잘해야 되고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실수했다는 거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고 내가 준비를 못했어도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안했어요. 근데 결국 내 자신에게 솔직해져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 자신에게 솔직해진다는 것은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제가 제 스스로에게 솔직해서 한 70-80%를 공연을 했어요. 근데 관객이나 나를 보는 사람들이 30% 정도로 봤다고 나를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에게 솔직하고 나를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 세력 때문에 내가 흔들리겠잖아요. 그것도 불안함이 오겠죠. 불편함인가? 아무튼 나에게 솔직해져서 나를 인정한 그 순간에 무엇이 생기냐면 두 가지 힘이 생깁니다. 첫째는 내가 50% 했을 때 아예 저 사람 못해 라는 욕을 먹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불안함이 덜해집니다. 중요하겠죠? 내 자신이 못하면 남들이 욕하면 그래 나 못해 인정하고 기분은 나쁘겠지만 그 못함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 나를 깎아내리거나 헐뜯거나 불편하게 하지 않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 두 번째, 내가
내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50%라면 나는 인정했어요. 근데 상대방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한테 막 욕을 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박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나를 해코지 하려고 욕하는 세력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내 자신에게 솔직하고 나를 인정했다면 두 번째 힘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내가 욕을 해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힘은 뭐예요? 욕을 먹을 힘과 욕을 할 힘이 생깁니다. 이게 나를 인정하는 것에서 얻어지는 힘들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사업을 해서 망할 것 같아서 불안한 것에 대한 사람도 결국 자기 자신이 사업을 잘못했기에 망할 수 있겠다라고 인정했으면 그 불안함이 어느 정도 사라지고 욕을 먹을 각오가 되는 겁니다. 그 힘이 생겨요. 근데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외부 세력 때문에 사업이 망하게 생겼다고 하면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외부 세력에게 욕을 할 수 있는 힘까지도 생깁니다. 이게 나를 인정할 때의 두 가지 힘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불안함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좋은 답변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십시오. 우리 서로 공유하면 서로에게 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영심 영상 3분입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다른 생각이 나면 알아차린 다음에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불안함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내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해서,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해서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자신을 인정하게 되면 두 가지 힘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나에게 욕을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과 쓸데없이 나를 욕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위해서 어떤 방편이 필요한가? 영시 명상에서 호흡을 통해 내 깊은 의식 세계로 들어가 진정한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편안히 주무십시오.